그런 다음에 우리 레이어를 순서를 바꿔볼게요. 지금 2번 레이어가 위에 있죠? 이 파란색 테두리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하면서 내리면은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내 사진은 맨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투명한 레이어가 있겠죠? 우리 여기다가 펜선을 그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브러쉬를 한번 골라볼까요? 브러쉬는요, 여러 가지 브러쉬가 있는데 저는 이거 무료 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료 풀지 않아도 괜찮은 브러쉬들이 많습니다. 저는 주로 드로잉 펜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이 드로잉 펜이 부드럽게 그려지고 그리고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아서 드로잉 펜을 그린 다음에 한번 그려보는데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펜이 좀 두껍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펜 굵기를 좀 조절해서 마음에 드는 굵기가 나올 때까지 조절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림 사이즈마다 펜 굵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굵기가 좋은지 조절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처럼 1500 픽셀 정도의 캔버스를 만드셨다면 저는 지금 5.4거든요. 포인트가 5.5 정도의 크기로 펜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외곽선을 따라서 인물의 얼굴부터 그림을 따시면 돼요. 이때 나는 좀 손이 떨린다 하시는 분은 아까 보셨듯이 손떨림 방지를 높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림 펜선을 따면서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천천히 펜선을 같이 따시죠. 네. 이젠 조용한 시간이에요. 원래 우리 미술 시키면은 굉장히 조용하죠. 떠들거나 조용하거나 하는데 보통 펜선이 회색으로 나오시는 분은요. 레이어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레이어가 의심이 됩니다. 사진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예. 그림을 그릴 때는 저는 주로 얼굴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귀를 먼저 그려요. 이게 뭐 공식은 아닌데 대부분의 그림 작법서라던가 이런 데서 이 순서로 그리라고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얼굴형 귀 그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앞머리를 그려줍니다. 이 얼굴과 붙어있는 앞머리를 그려주는데 여기에서 머리카락 묘사는 하지 않아요. 머리카락의 전체적인 외곽선만 넓게 그려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펜선을 인물의 사진 위에 덧그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림 따라 그리려고 얇은 종이를 위에다 대고 그림을 대고 덧대 그린 적 있죠? 바로 이렇게 그리는 방식인데 이거를 영어로는 트레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싱은 사실 그 기성 작가들, 전문 프로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죄악시되는 행동이에요. 왜냐면은 그 다른 사람의 그 포즈라던가 이런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물의 뭐 동세라던가 이런 것도 직접 연구해서 그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베껴 그렸다라고 작가들이 되게 비난을 받는 일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뭐 일반인이잖아요. 교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트레이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성호 선생님 말씀처럼 아까 할 때 라인 드로잉 추출 안 하고 컬러 사진 째로 불러와서 컬러를 투명도 낮춰서 그리셔도 똑같아요. 그냥 저는 기능이 있기에 이용을 해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기름종이에요, 기름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형과 귀, 머리카락이 완성됐으면 이제 눈, 코, 입을 그려줄 건데요. 선생님들 주목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머리카락을 그릴 때 보면요. 어디 하나 뚫려 있는 곳이 없죠? 뚫려 있는 곳 없이 다 막히도록 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따가 페인트통을 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열려 있으면은 페인트통 부을 때 약간 귀찮은 일이 생겨서요. 이거를 최대한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이목구비를 그릴 때는요. 보통 눈썹을 그려요.
눈썹을 그려주고요. 눈썹 다음에는 코를 그려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콧구멍부터 해서 이제 그려주는데, 사실 아기들은 그릴 때 콧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콧대를 그리게 되면은 굉장히 그림이 노숙해져요. 노인이나 아니면 성인 남자 정도만 콧대를 표현해 주시고, 뭐 좀 동안이라던가 여성분일 때는 이 콧대를 최대한 적게 그리시는 게 동안으로 보이는 방법입니다. 코 그리시고 이제 눈도 그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손이 많이 떨린다 하시는 분은 최대한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그려주시면은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오른손잡이는요, 이 특정한 곡선 구간에서 잘 그리고 반대 곡선을 그릴 때 약간 어색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레이어 버튼 눌러주세요. 레이어 버튼 눌러주시면은 레이어 버튼에 그 사진기에 있었던 그 메뉴 쪽에서 더하기, 맨 위에 더하기 말고 그 옆에 나비 넥타이 모양이 있을 겁니다. 나비 넥타이 모양을 눌러주시면요. 캔버스가 좌우 반전이 돼요. 좌우 반전이 돼서 내가 약간 그리기 껄끄러웠던 방향이 있었다면은 손의 방향에 따라서 좀 더 수월하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반전을 해주시면서 그리면은 손을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고요. 눈썹은 수검댕이처럼 안 칠하셔도 되죠. 저는 지금 일단 까맣게 칠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색칠을 하고 그 위로 흐리게 다른 색깔의 눈썹으로 그려주셔도 됩니다. 채색 이후에요. 네. 그리고 좌우 반전을 자주 해주셔야지 내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는지, 어디 망가지진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섬세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언제나 확대를 꼭 해주세요. 확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 입, 이목구비를 다 그렸으면 이제 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냥 사진에 보이는 대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는 생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선을 다 그리다 보면은 굉장히 그림이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외곽선 중심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옷은 더 간단해요. 이제 이목구비 했으니까 옷은 그냥 바깥에 있는 외곽선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 정도만 확대를 해서 그려주시면은 삐져나가는 거 없이 잘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준비물을 정전식 터치펜으로 제가 준비해달라고 다 말씀드렸는데 준비하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카메라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캠을 보시면요. 저는 이걸로 그리고 있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볼펜이거든요. 삼색 볼펜인데 끝에 고무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팁으로 정전식 펜 효과가 나는 그런 효과의 펜인데요. 네, 이걸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무팁이 달려있는 펜은 굉장히 가격도 싸요. 판촉물 업체 통해서 하면은 개당 300원 정도에 맞출 수도 있고요. 예, 그쵸. 손으로 그리시고 있는데 저도 원래 이거 할 때, 이거 하기 전에 그 캐치마인드라는 게임을 했었을 때 손으로 했어요. 근데 손으로 하다 보니까 막 계속 져가지고 화가 나서 이걸 샀거든요. 펜으로 그리시면요 훨씬 빨리 그릴 수 있고 좀 더 정확성이 높아져요. 더 잘 그릴 수 있고요. 그리는 장비빨이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게 한 1,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하실 거면 학습 준비물로 미술시간 재료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선물해 주면은 그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진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손가락으로 그리다가 힘들었는데 이거 있으니까 더 잘 그리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학습 준비물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펜은요 갤럭시
고객은 갤럭시 노트건, 아이패드건, 아이폰이건 다 쓸 수가 있어요. 이 방식은 고무가 손가락 역할을 해서 전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핸드폰이든 다 사용 가능해요. 근데 단점은요, 필압이라고 하죠. 자기가 누르고 얼마나 세게 누르냐에 따라서 펜의 굵기가 달라지는데 그런 기능이 안 돼요. 그냥 매직 꾹 눌러서 그리는 것처럼 일정한 굵기로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하는 차에 벌써 이렇게 저는 펜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빠진 곳은 없는지 축소를 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좀 뒷머리가 빠졌네요. 이 뒷머리를 좀 그려주겠습니다.